여러분의 영원한 경마 파트너 프로 김명구, 항상 새벽 조교에서부터 4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최강 새벽 조교, 비교 거부, 막강 정보력. 경마 어렵지 않습니다. 이기는 경마, 이정원과 함께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해전쟁의 허찬지입니다. 김명구입니다. 이정원입니다. 2015년 10월 2일 금요경마 전해전쟁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월 경마부터는 쉼 없이 갑니다. 추석 전에 저희 전해전쟁에서 주옥 같은 방송 해설들, 마번들이 나가서 경마팬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들도 추석 전에 제가 다 양쪽 위원님들도 다 할 만큼 다 잘 한 것이라고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 또한 경마팬 여러분들께 편하게 추석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대로 나왔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추석을 쉴 수 있었습니다만, 또 추석 이후에 경마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또 휴장 때 또 양쪽 위원님들의 휴장 조교, 그다음에 저는 또 밤샘 복귀로 10월달 첫 경마를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사건은 뭐 KNM배죠. 뉴욕 블루. 전대지 강축으로 팔렸던 뉴욕 블루가 낙마가 되면서 유현명 기수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 다쳤더라고요. 그래도 뭐 요추 골절하고 발가락 골절 뭐 이 정도들이 있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안정을 취하면은 다시 복귀가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경주 결과를 놓고 볼 때 보면은 욕심들이 화를 불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쿠야스가 물론 가장 큰 일을 제공한 건 사실입니다만, 출발부터 문세영 기수하고 김영훈 기수의 자리 싸움 문제, 뭐 그렇게 끌릴 바에는 아예 앞에 치고 나가든가 아니면은 제대로 말을 제어해서 안쪽에서 끌리는 걸 제어하든가 둘 중에 하나 했어야 되는데, 문세영 기수도 그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유현명 기수의 자리를 막았던 거고, 거기에 또 이쿠야스까지 또 덮쳤고, 또 선행을 나갔던 김영훈 기수는 어떻게든 자기가 페이스를 맞추려고 늘어뜨린 그런 결과들이 모두 합쳐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뉴욕 블루에 기승했던 유현명 기수의 부상 상태는 사람들이 다 묻는데, 뉴욕 블루로 인해서 당했던 이혁 기수의 후즈 퍼펙트, 이혁 기수도 한 바퀴 굴렀어요. 근데 이혁 기수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나오진 않네요. 참 그게 야비하네요. 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제일 손해를 제일 손해 본 거죠. 이혁 기수가. 어쨌거나 기수들 크게 안 다쳤으니까 다행이고요. 이번 주 경마 특징은 부상 경마가 그래서 이쿠야스 유현명 기수가 못 나와요. 이쿠야스 4일 유현명 기수 다쳤고, 그다음에 조성권 기수, 송경윤, 임성실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최시대하고 김영근이가 강축이 둘이가 남네. 그렇죠. 금요일. 자, 추석 이후에 펼쳐질 경마, 부상 경마 시작을 하겠고요. 제주는 또 한라마들 최고 검사로 인해서 아마 상황들이 좀 급박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모두 준비했으니까 경주에서 만나 뵙죠. 자, 메인 승부 이정원 7경주 메인입니다. 프로 김명구 9경주 메인이에요. 당근 허찬진 10경주 메인 들어갑니다. 이정원 7, 프로 김명구 9, 당근 허찬진 10경주로 해주는 메인 승부분들 화끈한 적중으로 경마팬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갑니다. 거리 1000m 6등급 마필들 8 단촐한 접전구대예요. 김명구. 2세 마들의 싸움입니다. 2세 뭐 앞말, 순말 뭐 짬뽕 돼 있는데, 조심을 좀 해야 될 말이 이 1번마 오마이 캡틴이에요. 직전에 이 말이 1200을 뛰면서 초반에 선행을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어교환 기수의 수정 명훈이 선행을 나가는 바람에 시종 외측을 돌면서, 그러면서도 뭐 1000m 정도까지는 오다가 막판에 이제 무너지긴 했는데, 그때 이제 뛰는 거 보고 이 말은 좀 싹수가 있구나. 그때 이제 뛰는 거 보고. 근데 6,500만 원짜리 포리스 캠프의 자마예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월드 플레이시란 마피라고 이제 저기하는데 꽉 잡고 가는데 좋고요. 또 메가하트란 마피라고 병합할 때도 상당히 좋습니다. 게이트 2점도 있고, 이거 1번 게이트에서 한번 직전보다는 훨씬 수월한 전개가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인코스에서 한번 강하게 한번 몰고 나오면은 무조건
승부는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정원. 예, 아시겠지만 신마 입상률이 이 높은 마방이 뭐 부산은 이제 3개 마방이 있죠. 19조, 30조, 또 4조 이렇게 3개 마방인데 21조도 또 신마 입상률이 높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19조하고 30조가 가장 이제 돋보이는 마방이죠. 이번 경주도 이 3번 당대 퀸이 이 30조 데뷔전인데 1억짜리 이 매니피 앞말입니다. 예, 이미 그 소속주에는 당대천하라는 마필이 있는데 같은 이제 형제 마필이고요. 뭐 주행심사 기록뿐만이 아니고 걸음 자체도 상당히 좋았고, 언플래깅 허트라는 그 신마하고 병합할 때도 뭐 붙으면은 더 뛰려는 그런 근성까지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순발력이 빼어난 만큼 데뷔전 1000m 즉시 전력감으로 손색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당대퀸을 제외해놓고는 1억짜리니까 유성스타하고 오마이 캡틴이 그 다음 경매가를 유지하고 있네요. 유성스타 8,200, 오마이 캡틴 6,500. 뭐 경매가로 경주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어쨌거나 이번 경주 1경주는 선행은 제가 볼 때는 신마인 당대퀸이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봐요. 그러면 나머지 말들이 이제 선입작전에서 어느 자리에 나가느냐. 1하고 3이 아무래도 앞에 튀어나가면은 이번 캐럿이라는 지난번에 탄 것도 있기 때문에 안쪽 코바퀴 선입을 잡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직전 경주에 기록되는 보이지 않겠느냐는 판단입니다. 이번 캐럿이나 추천입니다. 자, 이경주 거리 1200 6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종원이요. 일단 확실하게 믿음을 주는 마필이 없습니다. 팔리는 인기 많은 뭐 여러 두가 있는데, 그래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마필이 안쪽에 1번 캡틴 찬스입니다. 출발이 좀 느린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데뷔전 보니까 막판에 올라오면서 기본 걸음은 갖추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7천만 원짜리 이 피코 센트럴의 자마인데, 같은 조의 그 육군 마필 오션 라인과 병합 쪽을 아주 휴장전부터 강하게 시켜놨는데, 목이 좀 높은 단점이 있는데 뭐 그거는 아직 교정은 안 됐습니다만 데뷔전을 준비할 때보다는 분명히 말 자체가 힘도 좀 붙었고 걸음의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뭐 1000m 단거리라면 불안 요소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1200으로 거리를 늘려왔고 말씀드린 것처럼 특출나게 지금 능력을 보이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1번 캡틴 찬스를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김명래. 5분마 동남대로는 이제 데뷔 3전치에 맞는 말인데 이제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1억짜리 말이고 매니피 자마예요. 앞말인데 데뷔전 때 이 말을 보니까 주행 검사도 별 볼 일이 없고 저기 때도 이렇게 뭐 스피드감도 별 볼 일이 없는데 3착을 왔어요. 그때 인기가 없는 가운데. 그래가지고 역시 말이 말값을 하구나 이랬는데 직전에 이제 대가리 팔리고 조성훈 기수가 자리 잘 잡고 왔는데 의외로 또 거리면 안 나왔지만 이번에 그 3경주에 나오는 코리안 탱크하고 병합하는데 확실히 좀 달라진 그런 주폭과 스피드를 선보여요. 아마 1억짜리의 말값에 걸맞는 걸음이 이번에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김영문 기수가 한번 잘만 몰아준다면 충분히 데뷔 후 첫 입상권 진입을 노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어느 말 하나 믿을 수 없는 그런 경주 편성이에요. 인기 마필들도 다 불안하고 복병마를 잡자니 복병마들도 눈에 확 띄는 복병마가 없고 혼전입니다. 이 경주가 상당히 난타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주는 포인트를 관전 쪽으로 맞추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관전 쪽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잡았던 끈을 끝까지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경주까지 못 들어오면은 버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8번 우승 천지가 되겠습니다. 좀 뒤늦게 발동이 걸려요. 그래서 이번 경주 편성이 오히려 얘한테 맞는 거고요.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본 애들끼리 작업이 들어갈 것이다. 그랬더니 진짜 일본 애들끼리 작업이 들어와서 국세계 이쿠야스, 그 다음에 노조무 얘들이 배당을 터뜨리고 그나마 팔렸던 얘는 4착으로 왔던 그 경주 기억나실 겁니다. 일본 애들 3명이 분명히 작업을 들어간다라고 제가 멘트까지 때려드렸어요. 그때 마지막 단어로 우리 이정원 의원이 국색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냄새가 난다는 얘기죠. 저는 조금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손을 들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가는 겁니다. 자, 3경주 갑니다. 1200 꼭 6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입니다. 김명훈. 오기환 기수의 4번마 성호정상은 직전에 완전히
초반에 그 당시에 그 7번마하고 부딪히면서 완전 늑발해 버렸습니다. 그 늑발하는 바람에 뭐 어찌됐든 경주 전개가 뭐 손해를 많이 봤고 그렇지만은 문주영 기수고 타고도 종반에 뭐 끝걸음 자체는 뭐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전력이었어요. 뭐 편성 자체가 뭐 별거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늑발만 안 한다면 역시 뭐 한번 해볼 만한 전력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항상 제가 얘기죠. 기다리다 보면은 편성을 만난다. 이 말한테는 그 얘기가 맞겠습니다. 이종훈. 예, 휴양 이후에 확실하게 변화가 온 마필이 이 7번 코리안 탱크입니다. 재검 때 걸음이 뭐 워낙 여유가 많았고요. 앞에 경주 나왔던 동남대로와 병합할 때 걸음도 상당히 좋았고 편성 자체도 뭐 너무나 잘 만났기 때문에 인기대로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을 보여줍니다. 예. 제가 추천드릴 말은 8번 지상 돌풍이 되겠습니다. 매번 근성 부족이죠. 3, 4착, 3, 5착 이렇게 보였던 걸음인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얘가 세서 보는 게 아니고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전개상 2점도 손입을 붙을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앞선에 붙여놓고 버티는 그런 작전 전개로 김태현 기수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부산 주전들이 없어요. 다 싹 빠져갖고 이럴 때 못 들어오면은 평상시에 들어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타야 됩니다. 자, 10월 2일 금요일 4경주 프로의 전반부 승부에 있습니다. 전반부 출주도 좀 작고 중후반부가 좀 출주도 수가 좀 많으면서 약간 혼전 경향이 짙기 때문에 후반부는 제가 맨승부를 배당을 좀 노리고요. 뭐 이번 경주를 이제 승부 경주로 삼은 이유는 안 되는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씩 팔리는 말들이 있는데 4번마 바우더기가 2세마인데도 지금 여기 나온 것은 뭐 자신이 있다는 뜻이겠죠. 19조 김영감마방 직전에도 말하면 나쁘지는 않았는데 지금 4전 만에 첫 승을 노리려고 지금 1300을 좀 쓰는 것 같고 이 예외 지금 뭐 1번마 포에버 빅토리라든지 직전에도 이게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거림이 의외로 좀 안 나오더군요. 그리고 3번마 솔라시도는 말 상태는 좋은데 직전에도 제가 좀 실망을 했어요. 이것도 그렇고 8번마 끝판 질주 같은 경우는 이게 7,500만원짜리 마필인데 인기도는 어떨지는 몰라도 말 자체는 이번에 병합조기를 하는데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뭐 원틀 한 방에 3복은 배당으로 노려요. 원틀 한 방에 한 방으로 때리고 3복은 배당으로 노린다. 딱 두 방인 거죠. 복식 한 방은 주력으로 한 방을 때려놓고 3복 한 방은 인기마 중에서 팔리는 말 한두 마리 날리고 의외로 좀 안 팔리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요거 이번에 뭐 역조교 시키면서 말을 좀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얘까지 한번 3복을 한번 노린다. 복 한 방에 3복까지 한번 4경주 배팅점을 잘 만들어서 후반부 승부에 한번 제대로 시험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이경훈입니다. 400m 3세 마령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제주 경마는 이제 한라마들을 최고 검사 여파 때문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물론 제주마 경주들도 휴장 이후의 경주이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이정훈이요. 예, 좀 400m죠. 거리를 내려온 마필들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주목을 하셔야 될 마필은 2번 소년대왕입니다. 지금 10조 백인호 마방에서 이제 외곽에 10번 선정하고 두 마리를 꺼내놨는데 인기도는 10번 선정 쪽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소년대왕을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는 8월 20일 경주는 이 장백기상이 진로를 막았기 때문에 착순 변경으로 이제 인해서 2착을 이제 오게 됐고요. 그리고 지난번 경주는 2착으로 왔던 으뜸 장수를 놓고 한 4마리가 팔렸는데 그 당시 인기 3위였습니다. 인기 3위였는데 3착을 갖다 댑니다. 3착을 갖다 대는데 이게 채찍이 없는 상태에서 3착을 갖다 댄 걸음이에요. 직선 300m 지점에서 뭔가 하늘로 휙 하고 솟아오르는데 그게 채찍입니다. 채찍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소년대왕의 직전 경주는 제가 봤을 때 후자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3착을 갖다 댔다. 인기마로 팔린 상태에서 채찍을 놓치고 3착을 갖다 댔다.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뒤가 좀 구린 그런 냄새가 좀 나기 때문에 400m 단거리라도 이번 소년대왕은 좀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위험한 발언은 좀 하지 마세요. 방송이 지금 존폐 위기가 걸려 있어요. 이렇게 방송 얘기하면. 아니 막 아주 위험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버린다는 거는 표현하면 안 됩니다. 김영우. 저는 그래도 물론 뭐 소년대왕도 가능성이 있는 말인데 같은 집에서 나온 10번마 선정이 최근 두 번의 경주력이 상당히 뭐 좋아요. 8월달은 그냥 앞에 가서 그냥 들어왔고 물론 일직선상이지만 그리고 직전에는 성업여왕이란 말이 이제 그냥 치고 나가니까 그냥 자기 자리에서 그대로 꾸준히 밀고 왔는데 뭐 죽는 모습은 아니었고 이번에 같이 뛰는 9번마 꿈돌이라든지 그리고 4번 꼬마항제를 이긴 전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31, 2초대 말인데 타임상으로 분석을 해봐도 선정의 전력이 뭐 약간 나아 보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400m는 의지 문제죠. 의지. 어차피 비슷한 기록대라면은 누가 더 말에게 동료를 잘하냐 그게 관점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주전 기수들이 아닌 타조 기수들 기승을 유심히 봐야 되는데 야인시대가 그렇습니다. 야인시대가 지금 원유일 기수가 지금 소년대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요거를 장호성 기수로 딱 태어났는데 전현준 기수가 군대 간 이후에 독보적인 승부를 건 기수가 장호성이로 됐습니다. 장호성 기수가 아주 그냥 갖다 승부를 봐주는 기수로 변했기 때문에 안 가는 애들이야 뭐 덜 가는 애들이야 몇 명 있습니다만 가는 쪽으로 오히려 장호성 기수가 요즘 빛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7번 야인시대를 보겠습니다. 자, 오경주 갑니다. 거리 1000m 혼합 4등급 핸디캡 12대 접점 들어옵니다. 김영우. 인기만은 뭐 있겠는데 일단 이 말은 좀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6번마 현스 드림이란 말 필요해요. 주행검산 때 출발도 좋고 직선에서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직전에 어떻게 뛰나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게이트가 심하게 불리했죠. 초반에 유현명 기수가 튀어나왔는데 발주는 빠른데 안쪽의 말들이 워낙에 또 빠르기 때문에 4열 외측으로 돌다가 이제 무너지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산마 2군인 맥앤치즈란 마피라고 병합하는데 확실히 스피드감은 좋습니다. 직전보다 지금 게이트도 나아졌고 초반 선두권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자리만 잘 잡고 전개해준다면 조교시 느낌도 나쁘지 않아서 일단은 조심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부산의 유일한 영예 기수가 이제 유현명 기수인데 이제 오늘 방송 서두에 낙마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수가 제일 잘 타요. 그러니까 영예 기수를 받았겠죠. 유현명 기수가. 근데 또 인기마에 기승을 해서 졸전도 또 많이 펼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몇 주 전에 방송에서 이 인기 마필들 갖고 못 들어오는 기수들은 주행검사 때나 경주 중에 이 사고들이 엄습한다라는 표현을 미리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곧게 먹고 잘 타줘야 됩니다. 그래야 일들이 안 벌어져요. 일단은 선수들이면 뭐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한 거고요. 이종호요. 예, 저도 뭐 6번 현수드림에 좀 좋은 그런 관심을 갖고 있고 이 8번 그라지오는 그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이 8월 21일 경주 때 출장 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주행 재검을 받은 마필입니다. 뭐 재검 때 걸음도 당연히 여유가 넘쳐났고 그다음에 최근 경주 때도 뭐 힘이 붙으면서 순발력도 좋아졌고 경주력 향상이 눈에 띄는 뭐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걸음이라면 여기서 충분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3kg 부담량이 늘었어요. 네. 그리고 기술을 바깥 탔습니다. 다나카가 지금 쾌속바람을 안 타고 동영이가 탔는데 되는 말 같고 1번 게이트의 호조권에서 부담 중량 3kg, 500kg 넘는 말한테 3kg가 과연 보증으로 작용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가지 않는 이상 또 게다가 임금만 마왕이 상금이 또 9월달 상금이 평균 상금에 미치질 못했기 때문에 승부를 봐달라고 쓴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10월 2일 금요일 제주 4경주입니다. 800m 제주마 2000점 이하 모두 10필이 출전을 하는 이정원의 제주 메인 승부입니다. 추석 휴장 여파가 이제 나오는 주죠. 이번 주 또 이제 한 그 여파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말들 나오는 거 보면은 이 떨어지는 말들도 많기 때문에 이번 주 포함해서
한 2, 3주 정도? 그러니까는 10월 말 정도가 돼야지 어느 정도 좀 정상적인 궤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거는 뭐 서울뿐만이 아니고 부산, 제주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제주는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휴장 전주에 그 1호 경마가 끝나고 나서, 토요일날 이제 제주 끝나고 나서 일요일날 그 정기 최고 검사를 했습니다. 최고 검사에 이제 탈락된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미 뭐 누누이 제가 말씀을 또 드렸고요. 그리고 제주마하고는 상관이 없죠. 최고 검사가. 하지만 그 최고 검사로 인해서 탈락된 마필들의 이 마주들도 제주마들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승부 의지가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뭐 매주 이 제주의 승부 패턴이 중요합니다만 이번 주는 더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좀 무심히 지나쳤던 부분까지도 간과하지 말고 아주 철저하게 파고들면서 그런 그 패턴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몰랐던 그런 정보까지도 좀 총동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요. 자, 이번 4경주는 굉장한 혼전이에요. 왜냐하면 불안한 인기마들이 너무 많아요. 이 4번 신의 장군이 뛰었던 편성을 감안하면은 여기서 와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핸디도 59로 올라갔죠. 근데 이 말 자체가 좀 약해요. 240kg대고. 그래서 이 59의 부담이 사실 좀 위험 요소가 있고, 워낙에 이 기복이 심한 마필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자, 인기 1위 4번 신의 장군이 불안할 정도라면은 말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경주는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아껴놓은 마필들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자, 4경주 메인 승부는, 제주 메인 승부는 철저하게 배당으로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6경주고요. 예. 거리 1200, 5등급 마필들 12대에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김명만. 자, 직전에 이 말이 약간 인기가 없는 가운데 외곽에서 복귀 따라가서 이제 선전을 했는데 근성이 괜찮더군요. 3번마 아이언마리입니다. 포익마죠. 이번에 지금 거리도 내려왔고 부중만 지금 3kg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직선줄에서 한 발 더 쓰는 그 물론 이쿠야스 기수가 많이 잘 몰아줬는데 이번에 스페이스킹이란 마피라고 병합하는데도 여전히 하자가 없고 거리도 1200으로 내려왔고 직전 전개라면은 역시 또 한 번 연투를 뭐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직전 거리 줄여서 때렸는데 이번엔 더 줄었다. 이정훈. 네, 저는 좀 배당이 동반되는 마필 한두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4번 월드스타인데 이건 제가 이제 8월 23일 경주 때부터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때서부터 이제 조교 패턴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말이 너무 무거워서 정상적인 조교를 시행을 못하다가 조교 강도를 올리기 시작을 했었는데, 예, 그리고 나서 직전 경주에 1600을 나갔었죠. 중위권 외곽을 결대로 타면서 뭐 특징 있는 걸음을 보이지는 못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600에서 나름대로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적정거리 1200으로 거리를 내려왔고 앞말 경주에 감량 2점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4번 월드스타를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예. 누가 선행을 나가든지 뭐 얘가 선행을 나설 수도 있겠네요. 제가 볼 때 빙고스타를 두고 얘기하는 건데 뭐 선행을 굳이 안 나간다 하더라도 지난번 탔던 모습들을 보면은 선입 이후에 기본적인 끈기를 보였던 놈이기 때문에 전개상이나 능력상으로 볼 때 안정적인 자리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7번 빙고스타 추천합니다. 2015년 10월 2일 금요일 제주 5경주입니다. 거리 900m 제주 4세 이하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서울, 부산, 제주 모두 추석 휴장 이후의 경마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경주를 진행하면서 또 편한 그런 배당으로 주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로. 평상시에도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휴장이 끝난 이후에는 골머리가 썩히는 일들이 더 많아지죠. 자, 제주 경마 5경주를 잡은 이유는 승부 의지가 미리 꺾여 나오는 인기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기는 끌겠습니다만 휴장 때 말 상태가 좀 많이 빠졌다, 안 좋아졌다라는 내용을 제가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제주 5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인기를 끌 전력입니다만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과감하게 날리면서 제대로 한탕을 찍겠고
여기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전력 한두를 플러스시켜서 3두 압축 구도에서 제대로 된 환수를 경마팬 여러분들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당근호 산지 준비한 제대로 된 준비했습니다. 승부의지를 정확히 읽고 들어가는 제주 메인 승부 경주인 만큼 좋은 적중 경마팬 여러분들께 돌아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10월 2일 금요일 부산 7경주입니다. 1400 국산 5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하는 이정원의 부산 메인 승부입니다. 뭐 휴장 전에도 1호 경마 거의 뭐 부산 싹쓸이를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메인 승부를 비롯해가지고 일반 승부까지 아주 마지막까지 싹 다 그냥 쓸어드렸습니다. 부산은 뭐 최근에 적중인 뭐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어요. 환수도 그렇고 좋은 배당들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금요일날 좀 부진하면은 일요일날 확실하게 제가 역전을 해드리고 있죠. 부산은요. 이번 주에 이제 지금 금요일날 나오는 말들을 보면은 능력이 출중한 그런 말들보다는 이제 마방 대표 말들보다는 좀 아리까리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뛰었대 안 뛰었다는 기복마. 예? 근데 이제 능력은 없는데 조교를 굉장히 휴장기 때부터 잘해놓은 말들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이번 7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여기 나온 말들 몇 마리 빼고는요 누가 와도 할 말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번 7경주도 기복마 편성입니다. 뭐 배당은 그냥 보장이 돼 있어요. 아마 배당판 열리면 요즘 부산이 대끼리 배당도 다 10배 넘게 시작하잖아요. 아니 뭐 한 8배, 9배 이런 10배 언저리 선에서 항상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배당판 열리면 거의 뭐 10배 언저리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낮은 배당이 아니죠. 급저 배당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당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배당은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 배당은. 만들어진 배당은 우리가 찍어 먹는 거죠. 골라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 7경주는 무조건 중배당 이상이에요.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적중만 하면 돼요. 그 적중 이정원이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제주 7경주인가요? 네. 거리 1200 하나와 2등급 핸디캡 8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정원. 참 이번 경주는 제가 좀 악연을 끊어야 되는 마필이 한두가 있는데 이 8번 검은 그림자입니다. 이거 직전 경주에 제가 이제 제주 이제 메인 승부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서 이제 이 초승달하고 이런 마필들을 이제 갔었는데 8월 28일 날하고 똑같이 타더라고요. 똑같이 진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타면서 정확하게 사착을 갖다 댔습니다. 또 끝걸음에 여력을 남기면서요. 저는 그래서 권육기수가 8월 28일 날 기승을 하고서 이제 사착을 갖다 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병1호의 선행 페이스에서 깡바닥 자력 취입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거리도 늘렸고 한 번 더 기승을 시켰길래 얼씨구나하고 제가 덥석 물었다가 아주 개피를 봤는데 이번에 장우성으로 안장을 바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장을 바꾼 이상 이번에는 적임이기 때문에 승부 타이밍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우성 기수가 이 말을 타고 입성을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또 권육 기수하고 장우성 기수를 비교하면은 또 안 되죠. 권육 기수가 슬퍼할 거예요. 제가 비교를 하면. 비교하지 마세요. 김용. 자, 어차피 거리가 지금 120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뭐 3번마 강원에는 안 볼 수가 없죠. 직전에도 보니까 대가리 팔려놓고 인코스한 5, 6위권 정도 따라가면서 막판에 이제 치고 나오던데 막판 끝걸음은 역시 뭐 코머리 차이기 때문에 뭐 조금만 뭐 잘 띄워줬으면은 입상권 전력이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거리가 내려왔고 부중이 지금 1.5가 줄어들었는데 기수는 김원권이에요. 뭐 어찌됐든 이번에도 인기마로 팔릴 확률도 높겠지만은 직전 정도의 막판 끝걸음이면 1200이기 때문에 좀 더 좀 서둘러 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김원권 기수 참 제주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기수인데 기수였었는데 아직 기회가 있는데. 글쎄요 꼬리를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직전 경주에서 2번 모두 저는 승부를 좀 덜 걸었다라고 평가하는 말이 6번 윈스타입니다.
각지를 이용해서 잠수를 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마필인데요. 지난번 검은 그림자도 덜덜하게 탔습니다만 윈스타도 마찬가지로 원스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탔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경주 갑니다. 거리 1200 국 4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김명호. 이번에 이 마필의 저교 때 모습은 저교로는 이건 그냥 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3번마 라운굿이에요. 직전 뛰는 걸 보면은 편성이 상당히 셌어요. 월드러브 뭐 이런 말들하고 뛰면서 출발이 느린 말도 아니지만은 워낙 이제 빠른 말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에도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게 뭐 차기로 밀려나긴 했지만은 막판의 걸음도 뭐 죽는 그립은 아니에요. 걸음이 여력이 있는 이번에 메가 브라이드란 마필하고 병합하는데 꽉 잡고도 정말 뭐 스피드나 탄력 자체가 상당히 지금 좋아 보여서 1200 늘어난 거리지만 이미 거리 경험은 있는 말이죠. 5월 뭐 30일 보면은 맛있게 성착을 했는데 3번마 라운굿의 전력 일단은 재밌게 보겠습니다. 이정환. 예, 자 4번 역전의 용사가 지금 이제 휴양을 마치고 이제 또 15조로 마방을 이제 이적을 했죠. 원래 이제 4조에 있었던 마필인데 재검 받고 나오는데 뭐 재검 때에 미지마고하고 같이 받을 때 보면은 뭐 걸음도 나쁘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준비가 좋아요 지금. 휴양 갔다 왔지만 준비가 좋습니다. 뭐 솔라시도하고도 병합을 했고 전주에는 또 미스터 켈리하고 아주 강하게 또 휴장기 때부터 지금 돌려놨기 때문에 기본 사이즈가 있는 마필입니다. 4군으로 강급이 되면서 2월 6일날 바로 또 배당을 냈던 뭐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공백은 있지만 준비가 잘 된 만큼 아주 또 강한 편성이 아니기에 좀 바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7번 배달이 대왕입니다. 제 추천만은 계단이 내려가는 계단을 타고 있습니다만 능력이 하향인 새가 돼서 내려가는 계단이 하향 계단이 있고 덜덜하게 타서 내려가는 하향 계단이 있는데 후자 쪽입니다.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점 평가예요. 그래서 선임력도 있고 끈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편성도 그렇고 전개도 그렇고 용이한 경주 전개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진견 기수가 이 처음 타는 말들을 타면은 큰 욕심은 안 내요. 그게 오히려 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기수들은 이 승부를 걸기 위해서 입상을 하려고 서두르다가 깨지는데 이 기수의 특징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잘 타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욕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하여튼 그게 약이 되더라고요. 타는 거 보면은. 자, 금요일 구경주입니다. 프로의 메인 승부입니다. 경주거리 1400인데 승군지 한 마리 지금 2마리가 있죠. 4번마 통일시대하고 7번마 오브라운. 앞으로 뭐 더 뛰어질 수 있는 마필들은 분명한데 지금 뭐 상군에서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말들이 지금 몇 두가 있죠. 3번마 샌드킹도 당연히 팔리겠고 근데 이들만의 레이스 같지는 않습니다. 뭐 8번마 여신은 직전에 공백기 거치고 나와서 이제 입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은 꾸준하게 데뷔전 때부터 좀 노리고 있었던 말이에요. 예전에도 뭐 조교가 좀 좋았었고 하는데 이번에도 병합하는데 아주 탄력 자체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스포트의 걸음이 너무 좋아 보여서 오늘 아무튼 배당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배당으로 한번 맨승부를 붙는다. 프로가 노리는 요주의 마필을 아예 대가리로 놓고 인기만하고 엮는 작전. 그 작전으로 구경주 메인 승부 제대로 한번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2일 금요일 부산 식경주입니다. 그리고 1400 2등급 핸디캡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추석 휴장 경마팬 여러분들 따뜻하게 보내셨을 겁니다. 저도 경마팬 여러분들을 이기게 해드렸기 때문에 마음도 편했고 역시 저 또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편하게 지냈습니다. 마음은 편했고 생각도 편했습니다만 몸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추석 때 저는 딱 하루 추석 당일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은 추석 끝난 경마를 대비하기 위해서 칼을 박박 갈았습니다. 연타로 계속해서 땡겨야죠. 쩌네전쟁에서. 자, 부산 식경주 나오기만 손꼽았던 추석 이후에 나오기만 손꼽았던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마에 연연해서 쫄지 않고 당근어찬지 노리는 관리마 배당마로 식경주를
후반부에 상황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찍어서 한탄 올려붙일 테니까 당화찬진의 부산 메인 식경주 같이 동참하셔서 대승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말씀은? 자, 1600 국 3등급 핸디캡 8두 단촐한 접종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정훈이요. 일단은 뭐 일본 마이블레이드는 승군전이지만 워낙 뭐 편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최근 상승세를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게이트의 뭐 감량 이점도 좋고 뭐 여건 자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천하오름과 병합도 잘했고요. 그래서 이번까지는 인정이 되는 그런 인기 1위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명훈. 글쎄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버만 마린원이 선행을 나갈 확률이 높겠죠. 타 마필에 비해서 순발력도 데이터상으로도 좀 나아 보이고 거리가 지금 1600으로 내려왔습니다. 직전에도 맛있게 3착인데 부중도 줄어들었고 페이어 텐션이란 마필하고 병합할 때 거림도 잘 나가요. 아마 어찌됐든 마린원의 초반 선행이 이번에는 충분히 먹힐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마이블레이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뒤섞여서 직선에서 그냥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데 역시 계단이 내리막 계단을 타고 있는 놈을 고르겠습니다. 2번 코리아킹이에요. 3착 이후에 전형적으로 하향선 계단을 타고 있는데 이게 능력이 열세가 돼서 하향 계단을 탄 게 아니고 승부 의지가 꺾였기 때문에 바닥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설동복 기수는 또 이런 말들을 잘 끌어붙여요. 참고 있다 한 발 쓰는 말 안쪽에서 코 파면서 내측 코파게 들어갈 코리아킹에 점수를 좀 주면서 라스트 11경주 해설을 끝냈습니다. 자, 금요일 경마는 말씀드렸다시피 부산 경마의 특징은 주전 기수들이 빠져 있다. 제주는 최고 검사로 인해서 상황 자체가 좀 돌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은 뭐 지금 마리수가 상당히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중을 해서 추석 이후에도 경마팬 여러분들이 전해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말 방송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토요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